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머티리얼의 이제 물성치 관련돼서 특히 구조강의 거동에 미케니컬 거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lasticity, plasticity and creep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lasticity는 이제 탄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탄성은 어, 그 로딩, 그러니까 먼저 최초에 이제 변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언로딩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하중을 다시 제거를 하면 다시 오리지널로,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라스틱 리미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스틸강의 SN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SN이고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에서 탄성 한계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한계, 리미트, 그 프로포셔널 리미트를 봤었는데, 이러한 탄성 한계는 그 프로포셔널 리미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 프로포셔널 리미트까지는 우리가 어디 프로포셔널 리미트 다시 조금 돌아가면 지난 시간에 봤던 요거죠. 여기서 그 요까지, 요게 프로포셔널, 그러니까 요 비례하는 영역의 건데, 요게 결국은 탄성의 이제 탄성을 가지는 마지막, 그러니까 한계가 되겠죠. 그걸 의미하고요. 플라스티시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요 일딩 영역, 퍼펙트 플라스티시티. 그냥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 변형이 원래대로 일레스티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레스틱 같은 이런 다시 돌아가지 않고, 플라스티시티는 그 변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이 없어져도, 그러니까 뭐냐면 일레스틱 리미트를 지난 스트레인이 발생을 했을 때 얘는 인일레스티시티 스트레인이 남는다. 그러니까 제로로 가는 게 아니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그림에서 잠깐 보면, 먼저 왼쪽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로딩을 했을 때 A가 로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레스틱 영역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뭐냐, 플라스틱 영역이죠. 그랬을 때 일레스틱 영역 전까지 로딩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변형이 됐다가 다시 언로딩을 하게 되면 뭐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위치로. 근데 플라스티시티,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플라스티시티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거기가 E죠. 이 지점. 요 E 지점을 지나서 B까지 가면 뭐예요? 일라스틱 영역을 지난 거죠. 일라스틱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언로딩을 하면 A에서 그 다시 B로 가는 게 아니고, B에서 A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C라는 요점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오리지널로 안 가고 C에 닫혀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요만큼이 회복된 거고요. 이만큼은 영구적으로 남은 거예요. 남은 거. 그래서 요게 뭐냐, 탄성에 의해서 리커버리 된 거고요. 요거는 뭐냐, 영구적으로 남은 변형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은 다시 여기 시점인지 O점인지 아니죠, 여기죠. 시점에서는 다시 하중을 가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제 B까지 가요. 갔다가 이제 다시 뭐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요 안에서는 만약에 B점을 넘지 않은 점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여기서부터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면 뭐예요, 이제 또 넘어가면 다시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형태로 우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것서 일라스티시티, 플라스티시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크립이라는 말이 우리는 포복이라고 보통 한국어로 표현되어 있을 건데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 빨랫줄을 그러니까 빨랫줄이 어떤 줄을 딱 당겨서 딱 묶어 놓으면 그 다음날 딱 가보면 뭐냐, 조금 처져 있죠. 그러니까 땅땅하지 않고 뭐예요, 자꾸 풀리죠. 물론 그게 온도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잡아당겨 놨다가 놔두면 단단하다가 그 다음날 가보면 대부분 다 이제 흐물흐물해요. 이게 결국은 이 크립이라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그 발을
바를 우리가 여기 힘을 P를 계속 주고 있어요. 주고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주고 보면 델타만큼 늘어나겠죠. 그만큼 델타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겠죠. 어느 시간에 따라 천천히 하면 그 다음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주고 있어요. 주고 있어. 그러면 어느 제일 처음에 천천히 당겼을 때 어떤 T조류 시간에 델타만큼 늘어났다가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여기서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증가하다가 계속 길이가 길어지다가 어느 정도 가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 데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P만큼 땡기면 델타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만큼 더 늘어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와이어를 딱 팽팽하게 당겨놨어요. 그러면 뭐야? 그게 제일 처음에 뭐야? 시그마 제로를 딱 당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힘을 가해서 이거를 이제 냅두는 거야. 놔두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빨랫줄을 묶어놨을 때 우리가 딱딱 묶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얘도 뭐냐? 이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립이라는 현상은 뭐냐면은 어떤 하중을 받는 재료가 그 스트레치드 그래주얼리,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매우 느리게 천천히 늘어나는 거. 언제까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가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일 처음 원래 P까지 하면 델타 제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놔두면 계속 쭉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크립이라는 현상이고요. 특히 이제 이 크립이 중요한 거는 하이 템퍼리처, 매우 고온일 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는 현상이 이제 크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크립이 이제 뭔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간 지나고는 일라스티시티, 플라스티시티, 그리고 크립이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선형 탄성, 훅스로, 그 다음에 포화송 레이쇼라는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훅스로, 아까 우리가 스트레스하고 입실론하고,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인하고 제일 처음으로 리니어 영역에서 이렇게 증가를 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프로포션 리미트였고 그다음에 일딩 영역으로 가는데 이 영역 안에서 얘는 뭐예요? 시그마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인은 비례하죠. 그럼 결국 뭐냐면 얘 두 개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례하니까 어떤 비례 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E를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탄성 계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고요. 혹은 영스 모듈러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두 개는. 자, 그러면 이 E는 뭐예요? 아까 전에 비례상수라고 했죠. 결국 뭐예요? 요거의 뭐예요? 기울기. 이게 바로 E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탄성 계수 그리고 영스 모듈러스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아까 입실론이 우리가 앞에서 입실론 스트레인의 단위는 없다고 그랬죠? 시그마는 뭐예요? 파스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스칼이에요. 그리고 US 단위 개수는 KSI 혹은 PSI가 돼요. 자, 두 번째 포화송 레이쇼. 포화송 B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요. 어떤 A라는 요런 바가 있어요. 이거를 잡아당겨 P로.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늘어난다 그랬죠? 이만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단면적은 줄어든다 그랬어요. 인장을 받았을 때 단면적도 늘면서 늘어나는 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얘를 P를 잡아당기면 델타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줄게 돼요. 그래서 이쪽 엑시얼 방향으로 늘어나는 스트레인을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하면, 그죠? 입실론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주는 거, 이게 입실론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포화송 레이쇼는 엑시얼 스트레인 입실론하고 레이터럴 스트레인 입실론 프라임하고의 뭐예요? B를 말하고요. 마이너스는 입실론 프라임이 줄어들었잖아요.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그래서 엑시얼 스트레인하고 레이터럴 스트레인의 B가 입실론 분의 마이너스 입실론 프라임이 바로 포화송 레이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 뭐냐?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엑시얼 방향으로 늘어났을 때 레이터럴 방향으로
줄어드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비를 우리가 포화송 레이쇼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금속 재질은 보통 포화송 레이소가 0.2에서 0.35 정도가 되고요. 알루미늄일 때 보통 한 0.3에서 0.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화송 레이쇼는 절대 0.5보다 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호모지니스만 얘기했고요. 이제 아이조트로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복합재료 나중에 이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아이조트로픽은 우리말로 등방성이란 말이고요. 등방성이란 얘기고 등방성은 뭐냐?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프로퍼티가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잡아당기든 이쪽으로 잡아당기든 뭐예요? 물성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그냥 뭐 금속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쫀득이 같은 거나 쫀득이 같은 거 볼게요. 쫀득이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쫀득이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줄이 나 있죠. 줄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뭐예요? 잘 안 뜯기는 거 알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쭉 찢어져 보이죠. 그죠? 그 얘기 뭐냐? 이 방향, 1방향하고 2방향의 뭐예요? 물성치가 틀리다는 거야. 이거는 등방성 재료가 아니에요. 등방성 재료는 1하고 2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등방성 재료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애나이소트로픽은 뭐냐? 아이소트로픽 안 한 걸 다 애나이소트로픽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